15년째 같은 시간, 같은 습관.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민재. 월급 700만 원의 평범한 현장 소장이었지만 그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내가 달라졌습니다. 늦은 귀가, 비싼 선물, 어색한 변명들, 그리고 발견한 진실.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돈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 최은호. 민재를 시시한 현장 소장이라 비웃으며 충격과 배신감에 무너질 수도 있었지만 민재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을 동원한 치밀한 복수, 법적 대응, 경제적 타격, 사회적 매장,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한 남자의 냉정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후에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작은 균열이 거대한 붕괴를 만드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민재는 눈을 떴습니다. 15년째 몸에 밴 습관이었죠. 옆자리를 돌아보니 소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잠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었죠. 민재는 조용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35살,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한 세월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죠. 태양건설의 현장 소장이 된 지 3년, 200명이 넘는 인부들을 관리하며 20층짜리 오피스텔을 짓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실력자였어요. 월급도 700만 원으로 적지 않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는구나. 침실로 돌아오니 소영이 깨어 있었습니다. 목소리에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어요. 현장이 바빠서 오늘 콘크리트 타설이 있거든. 그래, 알았어. 소영은 다시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도시락이라도 싸주겠다고 일어났을 텐데요. 민재는 씁쓸한 마음을 삼키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언제나처럼 꼼꼼하게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사고 없이 일하는 것. 그게 민재의 철칙이었죠. 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오래된 동료 기범이가 인사했습니다. 당연하지. 현장은 소장이 먼저 와야 돌아가는 거야.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 민재는 현장 사무실에서 김밥을 먹으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소영이었죠. 여보, 오늘도 늦을 것 같아. 강남 쪽 아파트 인테리어 미팅이 있어서. 또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큰 프로젝트라서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전화는 금방 끊겼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한 지 5년. 처음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영은 재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민재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최근 반년 사이 뭔가 달라졌어요. 부자들 집을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알겠더라. 얼마 전 소영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소영의 기준은 달라진 것 같았죠. 저녁 7시, 민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영은 없었습니다. 식탁 위엔 메모만 하나 놓여 있었어요. 미팅이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먹어. 민재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이 유독 쓸쓸했어요. 10시가 넘어서야 소영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어요. 화장도 진했고 새로 산 것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가방 새로 샀어? 아, 이거? 고객이 선물로 줬어. 프로젝트 잘 끝나서. 소영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요즘 너무 늦게 다니는 것 같아. 몸 상할까 걱정돼. 걱정 마. 일이 잘 풀리고 있어서 바쁜 거야. 소영은 서둘러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을 꼭 쥐고요. 민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소영의 차를 우연히 들여다봤습니다. 조수석에 고급 레스토랑 발레 파킹 티켓이 있었어요. 어제 날짜였죠. 하지만 소영은 강남 아파트에서 미팅했다고 했는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어요. 소영이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것,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 것, 예전엔 없던 습관들이었죠. 일주일 후, 민재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소영에게는 야근한다고 했지만요.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소영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민재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웃지 않았는데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런 문제는 처음이었어요. 무너지는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무너지는 신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간 현장에서 배운 것이 하나 있었죠. 작은 균열을 무시하면 큰 사고가 난다는 것. 지금 자신의 결혼 생활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아무리 아픈 진실이라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배운 모든 것을 복수에 사용하게 될 거라는 것을요. 민재는 현장 사무실에서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현식. 과거 건설 비리 수사 때 만난 사설 탐정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런 전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형, 나야.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개인적인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자. 그날 저녁, 민재는 현식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술집 구석자리였어요.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아내를 조사해달라고. 너답지 않은데. 나도 알아. 하지만 확인해야겠어. 현식은 민재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15년간 현장에서 단련된 강한 남자가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처음이었죠. 일주일 후, 현식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고 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어요. 소영이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는 모습, 그리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남자가 누구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윤우. 미래산업개발 대표야. 나이는 42살. 부동산 개발업으로 꽤 돈을 벌었더라. 민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건설업계에서 소문난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연 매출 100억대 회사를 운영하는 자수성가형 사업가. 화려한 여자, 관계로도 유명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 현식이 USB를 건넸어요.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이제 그 시시한 현장 후장은 지겹지 않아? 최윤호의 목소리였어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센 남자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매일 안전이니 원칙이니 하면서 재미없게 살아.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재가 사랑했던 그 목소리가. 민재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간의 결혼 생활이, 15년간 믿어온 가치가 모두 무너져 내렸죠. 형.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나. 민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현장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죠.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새벽 3시, 민재는 최윤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성공 스토리를 다룬 기사들, 화려한 파티 사진들, 고급 외제차와 강남 펜트하우스. 소영이 원했던 삶이었어요. 민재가 줄 수 없었던 그런 셈. 하지만 민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호의 성공 뒤에는 더러운 비밀들이 있다는 것을. 불법 재개발, 세금 탈루, 하청업체 착취,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죠.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시시한 현장 소장이라고? 민재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를 관리하듯이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목표 하나, 증거 수집. 목표 둘, 법적 대응. 목표 셋, 완전한 파괴. 다음 날 민재는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소영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죠. 하지만 매일 밤 증거를 모았습니다.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SNS 활동. 현식의 도움으로 더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요. 소영과 최윤호가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 소영이 최윤호의 펜트하우스에 자주 드나든다는 것. 심지어 민재와 이혼 후 재혼까지 논의했다는 것. 민재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건설 현장에서 사고 보고서를 작성하듯이 꼼꼼하게. 어느 날 저녁, 소영이 또 늦는다고 연락했어요. 미안해. 오늘도 미팅이 있어서. 알았어. 조심해서 와. 민재는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소영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민재는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상간 소송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친구 강현우가 준비해준 완벽한 서류들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어요. 건설 현장에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무너뜨리는 것도 기술이 필요했어요. 폭파 전문가들은 건물을 정확히 원하는 방향으로 무너뜨리죠. 주변에 피해 없이 깔끔하게. 민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최윤호와 소영을 무너뜨릴 거예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복수의 설계도는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현장 사무실의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평소엔 공사 일정을 짜던 그 보드에 이제는 다른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복수의 설계도였죠. 첫 번째 단계, 네트워크 구축. 민재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변호사 친구 현우에게였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 중에 최고를 소개해줘.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무슨 일이야? 설마 너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도와줘. 다음은 건설업계 선배들이었습니다. 15년간 쌓아온 인맥이 있었어요. 대형 건설사 임원, 하청업체 사장들, 감리단 관계자들. 민재는 그들을 하나씩 만났습니다. 선배님, 미래산업개발이라는 회사 아세요? 최윤호 그 자식 왜? 그 회사에 대해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요. 선배들은 민재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건설업계는 좁았고 소문은 빨랐으니까요. 두 번째 단계, 정보 수집. 민재는 최윤호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은행 대출 현황, 협력업체 리스트. 건설업계 정보통들이 하나둘 정보를 가져왔어요. 최윤호가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에 올인했대. 대출만 300억이 넘어.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준 것도 있다던데. 작년에 하청업체 2곳이 부도났어. 최윤호가 대금을 안 줘서. 민재는 모든 정보를 정리했어요. 엑셀 파일로, 날짜별로, 증거와 함께. 그리고 소영에 대한 조사도 계속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에서 소영의 위치는 애매했어요. 실력은 있지만 인맥이 부족했죠. 최윤호를 통해 고급 프로젝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영 씨가 최근에 강남 아파트 인테리어를 3건이나 맡았어요. 다 최윤호 소개더라고요. 현식이 보고했어요. 민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보였구나. 세 번째 단계, 함정 설치. 민재는 오래된 하청업체 사장을 만났어요. 박 사장. 최윤호에게 당한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박 사장님, 최윤호를 망하게 할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시겠습니까? 그 자식을 망하게 할 수 있다고? 당장 하지. 박 사장은 다른 피해자들을 모았어요. 최윤호에게 돈을 떼인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기꺼이 민재의 계획에 동참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타이밍, 계산. 민재는 달력을 봤어요. 최윤호의 강남 프로젝트 착공식이 한 달 후였습니다.
은행 대출 심사가 2주 후였고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이때 모든 것을 터뜨릴 거야. 민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왔어요. 소영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일 잘 되고 있어? 민재가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응.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바빠. 소영은 민재를 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민재는 소영의 노트북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고급 펜트하우스 도면이었어요. 아마 최윤호의 새 프로젝트겠죠. 좋네. 고급 프로젝트인가 보네. 그래.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 아는 사람. 민재는 속으로 웃었어요. 민재는 침실로 들어가서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이 있었어요. 최윤호의 비리 증거들, 소영의 불륜 증거들, 법적 서류들. 마지막으로 민재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의 계획을 적었습니다. D-Day 30일, 모든 준비 완료. 폭파 스위치를 누를 날이 다가온다. 건물을 무너뜨리듯이 그들의 삶을 무너뜨릴 것이다. 정확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민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어둠 속에서 공사 현장의 크레인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죠. 건설과 파괴, 둘 다 기술이 필요했어요. 민재는 15년간 건설만 해왔습니다. 이제는 파괴를 할 차례였어요. 하지만 민재가 파괴하려는 것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두 사람의 삶이었죠. 민재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옆에서 소영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랑스러웠을 그 모습이 이제는 낯설기만 했어요. 한 달 후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어요. D-Day. 민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모든 것을 터뜨릴 날.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와 상간 소송 서류. 그리고 USB 하나. 그 안에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가 가득했죠. 소영이 일어났을 때 민재는 이미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일찍 나가네? 응. 중요한 일이 있어서. 민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아침 인사였어요. 오전 9시. 민재의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동시에 시작되었죠. 10시. 최윤호의 사무실로 법원 서류가 도착했어요. 뭐라고? 상간 소송? 최윤호의 목소리가 사무실 밖까지 들렸습니다. 민재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1시. 소영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여보세요? 김소영 씨죠?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이혼 소송 건으로. 민재는 소영이 받을 충격을 상상했어요. 아마 지금쯤 얼굴이 하얗게 질렸겠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1시. 민재가 준비한 두 번째 폭탄이 터졌어요. 건설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최윤호의 비리 증거들이었죠. 뇌물수수, 불법 재개발, 하청업체 착취. 민재가 한 달간 모은 자료들이었어요. 이메일 봤어? 최윤호 완전히 끝났네. 세무조사 들어간다던데. 검찰도 관심 갖는다더라. 소문은 불처럼 퍼졌습니다. 오후 3시. 은행에서 최윤호에게 전화가 왔어요. 최 대표님, 대출권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음 주가 착공식인데. 죄송합니다. 본부 지시입니다. 300억 대출이 막혔어요. 최윤호의 강남 프로젝트가 멈춰섰죠. 그 시각 민재는 또 다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계 카페와 SNS에 글이 올라왔어요. 소영의 불륜 사실이었죠. 고급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받기 위해 유부남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내용이었어요. 김소영이 그런 사람이었어. 프로젝트를 그렇게 받았구나. 완전 실망이야. 소영의 평판은 하루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녁 6시.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소영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소영이 서류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민재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난 그냥 뭐. 돈 많은 남자가 좋았어. 내가 시시한 현장 소장이라서? 민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소영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소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윤호였죠. 여보세요? 당장 만나야 해. 모든 게 엉망이 됐어. 스피커폰이 켜져 있어서 민재도 들을 수 있었어요. 최윤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첫 번째 재판이 열렸어요. 민재가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호텔 CCTV, 신용카드 내역, 통화 녹음. 소영과 최윤호는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으니까요. 위자료 8천만 원을 지급하라. 상간 배상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 달 후 최윤호의 회사는 부도 처리되었어요.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강남 프로젝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최윤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명예도. 소영도 마찬가지였어요. 인테리어 회사는 문을 닫았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일을 주지 않았어요. 민재는 현장 사무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어요. 계획대로, 정확하게.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쾌감도 없었어요. 그저 공허함만 남았죠. 밖에서 공사 소리가 들렸어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생각했어요. 무너뜨리는 것은 쉬웠다고. 하지만 다시 짓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이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지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3년 후 민재는 새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신뢰건설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작지만 탄탄한 회사였죠. 연 매출 50억, 직원 30명, 모두 민재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표님, 커피 드릴까요? 비서가 물었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나가볼 거예요. 민재는 책상 위에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수진, 건축 설계사. 1년 전 프로젝트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수진은 달랐어요. 돈이나 지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사랑했죠. 좋은 건물은 기초가 탄탄해야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진이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식이었어요. 형, 들었어? 최윤호 말이야. 무슨 일인데? 지방에서 철거업하고 있대. 일용직으로. 민재는 잠시 침묵했어요. 한때 100억대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 이제는 일용직이라니. 그리고 소영 씨는 친정에서 산대.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일 한다더라. 민재는 창밖을 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완벽하게.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리감은 없었죠. 형, 후회 안 해?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가끔 생각해.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고. 현식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형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야. 민재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건설 현장으로 향했어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짓고 있었죠. 민재의 회사가 맡은 첫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대표님, 현장 소장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과거 민재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죠. 공사는 잘 되고 있나? 물론이죠. 대표님이 짠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 중입니다. 민재는 현장을 둘러봤어요.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오래 가니까요. 그때 누군가 민재를 불렀어요. 민재 씨, 돌아보니 수진이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도면을 들고 있었어요. 설계 검토하러 왔어요. 같이 볼래요? 민재는 미소를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현장을 걸었어요.
이 건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좋은 집을 짓는 게 우리 일이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수진 씨, 나와 결혼해 줄래요?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새로운 인생을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네, 좋아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6개월 후 결혼식장. 민재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어요. 옆에는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진심으로. 하객들 사이에서 민재는 낯익은 얼굴을 봤어요. 소영이었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혼자 와 있었죠.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민재는 그녀를 보내며 생각했어요.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없다고. 그저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에요. 민재가 대답했어요. 1년 후. 민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갓 태어난 딸이었어요. 수진이 아이를 안고 있었죠. 우리 딸, 예쁘죠?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민재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어요. 창밖으로 민재가 지은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각자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겠죠.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였죠. 신뢰를, 사랑을, 가족을. 진짜 기초가 탄탄한 집은 어떤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아요. 민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민재의 인생은 정말 탄탄한 기초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행복이라는 집을 짓고 있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